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아직 새벽에 어스름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 평화롭던 마을의 고요함이 갑작스럽게 깨지기 시작했다. 지평선 너머로 붉은 햇살이 조금씩 떠오르자마자 한 주택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가 주변을 울려 퍼졌다. 그 개는 바로 박준영 대위의 충성이라는 이름의 반려견이었다. 평소 조용하고 순한 성격의 충성은 지금 왜 이렇게도 격렬하게 짖고 있는 것일까? 마을 사람들은 낯선 불길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박준영 대위는 불과 일주일 전 국방부 특수임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되었다. 그의 죽음은 군과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고 오늘 오후 예정된 장례식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다. 그의 유해는 이미 집으로 운구되어 가족의 품에 안겨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침부터 충성의 짖음은 멈출 줄 몰랐다. 그 소리는 슬픔과 절박함이 뒤섞인 듯했고 누군가에게 간절히 무언가를 알리려는 듯했다. 저게 왜 저렇게 계속 짖을까요? 평소와는 전혀 다르잖아요. 옆집에 사는 김미란 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창문을 조심스레 열어 소리의 근원지를 살피려 했지만 박준영 대위의 집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바깥의 냉기가 방 안으로 스며드는 듯했지만 집 안에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느껴지지 않았다. 충성의 짖음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이상해요. 마치 누군가 위험에 처한 것처럼 들려요. 뭔가 분명히 이상해요. 김미란의 남편, 전직 경찰 출신인 이상훈 씨가 말했다. 그는 박준영 대위와 대학 시절부터 친한 친구였다. 준영이는 충성을 가족처럼 아꼈어요. 이런 행동은 충성에게서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그들은 망설임 없이 급히 옷을 갈아입고 박준영 대위의 집으로 향했다. 거리에는 아직 이른 시간임에도 가로등 불빛과 새벽 안개의 어우러짐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충성의 짖음은 더욱 선명하고 절박하게 들려왔다. 초인종을 눌러봤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집 안에서는 한치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준영이 어머님이 오늘 오시기로 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은 모양이에요. 이상훈이 주변을 살피며 말했다. 그때 골목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바로 박준영 대위의 어머니 최영자 여사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고 무거운 슬픔이 서려 있었다. 천천히 다가오면서도 발걸음은 한층 무거워 보였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녀가 눈을 감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상훈이 조심스레 상황을 전했다. 어머니, 오늘 아침부터 충성이 계속 짖고 있어요. 뭔가 이상한 게 분명합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러 왔습니다. 최영자 여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가방에서 열쇠를 꺼냈다. 그럼 들어가 보자꾸나. 문이 열리자 충성은 곧장 뛰어나와 그들의 다리 주위를 맴돌았다. 그의 눈은 불안과 초조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평소 조용하던 개가 이렇게 흥분하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이상우는 주위를 살피며 말했다. 이렇게까지 충성이가 흥분하는 건 분명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어요. 뭔가 숨겨진 게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들은 조심스레 거실로 들어가 박준영 대위가 누워있던 관 앞으로 다가갔다. 최영자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관의 뚜껑을 잡았다. 숨을 고르며 천천히 뚜껑을 들어 올렸다. 그 순간 방 안은 갑자기 냉기가 감도는 듯 차가워졌다.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 하지만 관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시신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이럴 수가. 준영아, 어디 있는 거냐. 최영자 여사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흘렀다. 이상우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다. 긴급 상황입니다. 박준영 대위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즉시 수사를 요청합니다. 그 순간 충성이가 다시 짖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집 안쪽 창문 쪽을 향해 달려갔다. 이상훈이 창밖을 내다보니 검은색 밴 한 대가 빠르게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곧장 차를 쫓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저 차를 쫓아야 합니다. 빨리! 이상훈이 소리쳤다. 김미란이 급히 충성의 목줄을 잡았다. 우리가 충성 돌볼게요. 어서 가세요. 이상우는 최영자 여사의 어깨를 잡고 말했다. 어머님 꼭 준영이를 찾아오겠습니다. 약속할게요. 그렇게 이상우는 황급히 차에 올라 검은 밴을 쫓기 시작했다. 머릿속은 수많은 의문으로 가득 찼다. 누가, 왜 박준영 대위의 시신을 가져갔을까? 그리고 정말 준영 대위는 죽은 걸까? 이 사건은 단순한 시신 도난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 내부의 어두운 비밀과 거대한 음모가 얽힌 시작에 불과했다. 박준영 대위의 시신이 사라진 충격적인 사건 이후 이상우는 검은색 펜을 뒤쫓으며 경찰 본부와 긴밀히 연락을 취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들과 지나가는 행인들의 시선이 모두 그를 향하는 듯했지만 그의 마음은 단 한 가지 목표에 집중되어 있었다. 누가 왜 시신을 훔쳐갔는가라는 물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여기는 경찰본부, 이상훈 경위. 현재 강남구 역삼동 인근에서 의심 차량 추적 중입니다. 차량 번호는 서울나 1234, 긴급 지원 요청합니다. 라는 무전을 반복하며 그는 눈을 부릅떴다. 검은 빼는 골목길을 빠져나가 시내 외곽으로 향하는 듯했다. 이상우는 도심의 분주함 속에서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는 생각을 억누르며 핸들을 꽉 쥐었다. 한편 박준영 대위의 집에는 최영자 여사와 김미란 부부가 남아 있었다. 충성은 계속해서 창문 쪽을 바라보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김미란은 어머님, 괜찮으세요? 저도 너무 걱정돼요. 라며 손을 잡았다. 최영자 여사는 눈물을 훔치며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준영이가 살아있다는 희망이 있지만 아직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때 현관문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김미라는 조심스레 문을 열었고 군복을 입은 두 명의 장교가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국방부 특수조사과 김태훈 대위와 이지원 중입니다. 박준영 대위의 유가족을 만나 뵙고자 왔습니다. 최영자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박준영 대위의 어머니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다. 김태훈 대위는 차분히 말했다. 죄송하지만 박준영 대위의 시신이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두 장교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진지하게 메모했다. 군 내부에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건 소식을 알게 되었는가? 라는 의문이 머리를 스쳤다. 최영자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김미란이 덧붙여 충성이가 관뚜껑을 열어본 점과 이상훈이 의문의 벤을 쫓아간 점까지 상세히 알렸다. 김태훈 대위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 사건은 국가 안보와도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분간 외부에 절대 알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지원 중위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박준영 대위는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 중이었고 그의 사망과 시신 도난이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준영 씨가 살아있다는 건가요? 김미란이 조심스레 물었다. 두 장교는 서로를 바라보다 김태훈 대위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조사 중입니다. 그때 충성이가 다시 짖기 시작하며 뒷마당 쪽으로 달려갔다. 모두가 따라가 보니 마당 한쪽 나무 밑에서 반짝이는 작은 물체가 보였다. 이지원 중위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체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USB 메모리였다. 김태훈 대위는 놀라움 속에서도 냉정을 잃지 않고 USB를 살펴보았다. 이건 군용 특수 암호화된 USB 같습니다. 박준영 대위가 숨겨둔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자 여사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스쳤다. 이걸 통해 준영이의 행방을 알 수 있을까요? 김태훈 대위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는 극비 중 극비라 안전한 곳에서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그때 이상훈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다. 놓쳤습니다. 하지만 차량 번호판은 확실히 봤어요. 서울나 1234. 두 군인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누구죠? 김태훈 대위가 물었다. 전 이사훈입니다. 전직 경찰이고 준영이의 친구입니다. 이상훈이 대답했다. 민간인의 개입은 위험합니다.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김태훈 대위가 경고했지만 이상훈은 굳건히 말했다. 아닙니다. 제가 준영이를 가장 잘 압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왜 군이 이렇게 빨리 왔고 누가 준영이의 시신을 가져갔으며 USB는 무엇인가요? 김태훈 대위와 이지원 중위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이지원 중위가 입을 열었다. 이 상황이 매우 복잡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는 없습니다. 최영자 여사는 앞으로 나와 간절히 말했다. 제발 제 아들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준영이가 정말 죽은 건가요? 아니면 살아있나요? 김태훈 대위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박준영 대위는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 중이었으며 사망이 위장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다. 김미란이 다시 물었다. 그럼 준영 씨가 살아있다는 뜻인가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USB가 답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지원 중위가 덧붙였다. 이상훈이 말했다. 그럼 지금 당장 USB를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태훈 대위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특수 암호화되어 있어 일반 컴퓨터로는 열 수 없습니다. 본부로 가져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최영자 여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간절히 말했다. 제발 무슨 일이 있어도 제 아들을 찾아주세요. 김태훈 대위는 부드럽게 답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머님. 하지만 이 일의 민감성을 고려해 당분간 외부에 알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상우는 여전히 의심 어린 눈빛으로 군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전 이 일에 계속 관여하겠습니다. 준영이는 제 친구니까요. 김태훈 대위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행동은 저희 지시에 따라야 하며 절대 혼자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상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충성이가 다시 짖기 시작하며 현관문 쪽으로 달려갔다. 모두가 긴장한 채 현관문으로 향했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상하네요. 충성이가 뭔가를 느낀 것 같아요. 김미란이 말했다. 이상훈은 주변을 살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최영자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하느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이상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일단은 강 장군의 말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도 준영이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전 아직도 이 상황이 믿기지 않습니다. 김미라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어떻게요? 우리는 그저 평범한 시민일 뿐입니다. 북한 스파이들과 맞서 싸울 순 없어요. 이상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직접적으로 맞서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겁니다. 준영이의 동료들이나 최근 연락했던 사람들을 찾아보고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최영자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준영이가 마지막으로 집에 왔을 때 뭔가 걱정하는 듯 보였는데 자세히 묻지 못했어요. 이상우는 궁금해하며 물었다. 어머님, 혹시 그때 준영이가 특별히 말한 게 있었나요? 사소한 것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영자 여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준영이가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충성을 잘 부탁한다고 했어요. 그때는 단순한 부탁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니 뭔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상훈의 눈이 반짝였다. 충성이라 충성이가 오늘 아침부터 이상하게 행동했어요. 어쩌면 준영이가 충성을 통해 메시지를 남겼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단서 같은 거요. 모두의 시선이 충성에게 향했다. 충성은 마치 자신이 주목받는 것을 아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김미란이 물었다. 하지만 걔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이상훈이 설명했다. 견들은 특별한 훈련을 받아요. 어쩌면 준영이가 충성을 이용해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을 수도 있습니다. 최영자 여사가 충성을 불렀다. 성아, 이리 와봐라. 충성은 다가갔다. 최영자 여사는 충성의 목줄을 살펴보았다. 여기에 뭔가 있어요. 이상훈이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다. 거기에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위험, 믿을 사람 없음, 서랍 속 열쇠, 지하실. 이상훈이 속삭였다. 준영이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남긴 거예요. 그는 자신이 이미 위험에 처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이란이 물었다. 서랍 속 열쇠는 무엇일까요? 최영자 여사가 갑자기 기억해냈다. 아, 준영이의 옛날 장난감 상자예요. 어렸을 때부터 소중히 여겼던 거예요. 서재에 있을 겁니다. 그들은 서둘러 서재로 향했다. 오래된 장난감 상자를 찾아 열자 그 안에는 작은 열쇠가 있었다. 이상훈이 열쇠를 들며 말했다. 이제 지하실로 가봐야겠어요. 그들은 조심스럽게 지하실로 내려갔다. 어둡고 축축한 공간이었다. 이상훈이 열쇠로 금고를 열자 그 안에는 여러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다. 이상훈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북한 핵시설 위치와 관련된 정부 문서 같습니다. 최영자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마 준영이가 누군가를 의심했던 것 같아요. 군 내부에 누군가가 있을지도 몰라요. 김미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정보를 군에 알려야 하나요? 이상우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준영이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누구를 의심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면서 동시에 준영이를 찾아야 합니다. 최영자 여사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요. 내 아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진실을 밝혀내야 해요. 이상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님, 우리가 함께 준영이를 찾고 이 미스터리를 해결할 거예요.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를 감시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굳은 결의를 다졌다. 이제 그들 앞에는 위험하고 미스터리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박준영을 찾고 진실을 밝혀내는 것은 단순히 한 군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일이었다. 이상훈과 최영자 여사, 김미라는 각자의 자리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앞으로의 계획을 구상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는 숨겨진 위협과 감시의 눈길에 긴장하며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를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이상우는 집무실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박준영 대위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재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최근 준영과 연락했던 동료 군인들, 그리고 박준영이 수행했던 특수 임무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다. 특히 준영이 북한 핵개발 관련 비밀 정보를 입수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단서였다. 준영이는 정말로 적들의 눈을 피해 정보를 수집 중이었고 사망 위장까지 하며 이 임무를 완수하려 했어. 이상우는 중얼거렸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를 들자 김팀태훈 대위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경위 USB 데이터 분석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암호화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이 작업은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 상황을 계속 알려주시죠. 이상훈은 답하며 곧장 준비를 마치고 다시 현장으로 향했다. 최영자 여사와 김미란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집안 정리를 하며 주변을 살폈다. 충성은 여전히 불안한 눈빛으로 창밖을 응시하며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는 듯했다. 그날 밤 이지원 중위는 본부 컴퓨터 앞에 앉아 USB를 집중적으로 해독하려 애썼다. 그녀는 군에서 최고 암호 해독 전문가 중 하나였지만 이번 데이터는 이전에 접해본 어떤 암호보다도 정교했다. 이걸 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요. 이지원은 메모를 남기며 생각했다. 그때 컴퓨터 화면에 이상한 신호가 포착되었다. 뭔가 이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에요. 준영 대위가 우리에게 보낸 메시지인가? 그 사이 이상우는 군 내부의 누군가가 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느꼈다.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면 이 사건은 훨씬 위험해질 거야. 그는 자신이 조사한 인물들 중 몇 명을 떠올렸다. 과거 특수 임무에 동참했던 자들 중 몇몇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 적이 있었다. 며칠 후 김태훈 대위와 이지원 중위가 이상훈과 최영자 여사를 다시 방문했다. USB 해독에 진전이 있었습니다. 김태훈 대위가 말했다. 준영 대위가 남긴 자료는 북한의 핵시설 위치뿐 아니라 군 내부의 배신자와 관련된 증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영자 여사는 놀라움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준영이는 배신자를 잡으려 했던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이지원 중위가 덧붙였다. 하지만 그로 인해 큰 위험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이상우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젠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준영이를 찾아야 하고 동시에 배신자의 정체도 밝혀내야 합니다. 그날 밤 이상우는 충성과 함께 박준영의 집 주변을 경계하며 순찰을 돌았다. 충성은 예민하게 주변을 살피며 가끔씩 으르렁거렸다. 이상우는 휴대폰으로 주변 CCTV를 모니터링하며 누군가 감시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이유가 많아. 이상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단순한 시신토난 사건이 아니야. 누군가 우리를 노리고 있어. 그때 갑자기 한 차량이 집 근처 골목으로 빠르게 들어왔다. 이상훈은 곧바로 경계 태세를 취하며 차량 번호를 확인했다. 또 검은색 벤이다. 충성이 차량 쪽으로 달려가 으르렁거렸다. 차량은 급히 후진하며 도로를 빠져나갔다. 이상훈은 즉시 무전을 통해 지원을 요청했다. 본부에 보고, 의심 차량 재출현. 위치는 강남구 섹스동 골목입니다. 긴급 출동 요청. 며칠간 이어진 추적 끝에 이상훈과 경찰 특수부대는 의심 차량이 숨어있던 창고를 발견했다. 내부에 들어서자 박준영 대위의 시신이 냉동 상태로 보관되어 있었다. 옆에는 여러 문서와 군용 장비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준영이 무사하군. 이상우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이제 진실을 밝혀내야 해. 하지만 그 순간 창고 안에서 무전기 신호가 울렸다. 이상훈 경위, 조심하십시오. 배신자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앞에 어둠 속에서 누군가 모습을 드러냈다. 내가 바로 당신들이 찾던 배신자다. 강렬한 긴장감이 창고를 휘감았다. 앞으로 다가올 진실과 싸움의 시작이었다. 창고 안의 어둠처럼 드리운 긴장감이 무거웠다. 배신자의 얼굴은 희미한 빛 아래서도 냉철하고 차가웠다. 이상훈은 몸을 낮추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충성도 곁에서 낮게 으렁거리며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박준영 대위를 위험에 빠뜨리고 우리 모두를 속였다니. 이상훈의 목소리는 굳었지만 차분했다. 배신자는 비웃으며 말했다. 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 내 이득뿐이다. 국가니, 명예니 그런 건 나와 상관없다. 난 이미 너무 깊게 빠져버렸지. 누구와 거래했죠? 북한인가요? 아니면 내부의 누군가? 이상훈이 재차 물었다. 그걸 알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너희가 모르는 진실이 더 많을걸. 배신자가 비밀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때 충성이 갑자기 달려들어 배신자에게 달려들었다. 순간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상훈도 배신자를 붙잡기 위해 몸을 던졌다. 그들은 서로를 제압하려 애썼고 소란 속에서 이상훈은 배신자의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낚아챘다. 이게 뭐죠? 이상훈이 급히 USB를 살펴봤다. 배신자는 경악하며 그걸 너희가 가지면 곤란하지 라며 악을 썼지만 이미 늦었다. 몇 분간의 격투 후 배신자는 제압되었고 이상훈은 무전을 통해 경찰 특수부대에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여기 이상훈입니다. 배신자 체포, 증거 확보 완료했습니다. 즉시 현장으로 지원 요청합니다. 잠시 후 특수부대가 도착해 상황을 장악했다. 이상훈은 최영자 여사와 김미란에게 현 상황을 전화로 알렸다. 준영이 엄마 안심하세요. 우리가 꼭 진실을 밝혀낼 겁니다. 이상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단순한을 장악했다. 며칠 후 군 본부에서는 USB에 저장된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박준영 대위가 감추고 있던 정보는 단순한 군사 기밀이 아니었다. 북한 핵시설뿐만 아니라 국내 군사 정보망 내에 깊숙이 침투한 이중 스파이들의 실체와 이들이 벌인 대규모 음모의 증거였다. 김태훈 대위가 이 정보를 보고하며 말했다. 이 USB는 국가 안보를 뒤흔들 핵심 증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합니다. 최영자 여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이 모든 걸 알게 된다면 우리 가족은 안전할까요? 당분간은 외부에 알리지 말고 조용히 행동하는 게 최선입니다. 김태훈 대위가 답했다. 한편 이상훈은 박준영 대위의 주변 인물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군 동료들, 정보부 관계자들, 그리고 준영과 마지막 연락을 주고받았던 이들까지 그들은 모두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같이 복잡한 감정과 두려움을 드러냈다. 준영이는 마지막까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그걸 밝혀내지 못하면 모두 위험해질 거예요. 한 동료가 말했다. 이상우는 그 말에 더욱 단단한 의지를 다졌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반드시 준영이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발신자는 파고들지 마라. 그날 밤 이상우는 집에서 충성과 함께 앉아 있었다. 갑자기 그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었다. 너무 깊게 파고들지 마라. 뒤에는 큰 세력이 있다. 멈추지 않으면 모두 위험해질 것이다. 이상우는 메시지를 여러 번 읽으며 생각에 잠겼다. 이건 단순한 위협이 아니야. 누군가 정말로 우리를 막으려 하는군. 그는 충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하지만 우린 멈추지 않을 거야. 준영이도 그랬을 테니까. 다음 날 군 당국의 압력과 내부 갈등은 점점 심해졌다. 이상우는 자꾸만 감시와 견제를 받았고 행동의 제약도 많아졌다. 우린 이대로 물러날 수 없어. 이상우는 자신에게 다짐했다. 이 사건은 반드시 끝까지 파헤칠 거야. 하지만 점점 더 커지는 음모와 위험 속에서 그의 주변 사람들마저 위태롭게 느껴졌다. 최영자 여사와 김미라는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어느 늦은 밤 이상우는 한 칸 골목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약속 장소엔 그가 믿을 수 있는 마지막 정보원이 나타났다. 이상훈 씨,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정보원은 긴장된 표정으로 말했다. 말해보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이상훈이 조급하게 말했다. 정보원은 낮은 목소리로 이어갔다. 박준영 대위가 죽음으로 위장한 것은 단순한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거대한 정치적 음모가 숨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군 내부 고위층 일부가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상훈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보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우린 지금부터 진짜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상훈과 동료들의 수사는 점점 더 깊어졌다. 그들은 박준영 대위가 숨겨둔 USB 속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내부 고위층의 비밀 네트워크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 네트워크는 군 내부뿐 아니라 정치권 일부 인사들과도 연결되어 있어 그 음모의 깊이를 알게 될수록 위험은 커져만 갔다. 이건 단순한 군사 기밀 유출이 아닙니다. 한 국가를 위협하는 거대한 음모예요. 김태훈 대위가 보고서를 펼치며 말했다. 그럼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죠? 공개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묵인할 수도 없고. 최영자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는 신중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 일로 인해 준영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까요. 이상훈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한편 준영이 행방에 대한 단서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이상훈은 준영이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들과 통화를 시도했고 점차 박준영 대위가 남긴 신호를 해석하기 시작했다. 충성이 준영이가 남긴 메시지를 찾았다고 했잖아요. 그 메시지가 이 사건의 열쇠일지도 몰라요. 김미란이 말했다. 맞아요. 준영이는 분명히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고 중요한 임무를 완수하려 했던 거예요. 이상훈은 멈추지 않고 충성과 함께 주변을 수색했다. 그들은 마침내 오래된 장난감 상자 속에서 준영이가 숨겨둔 작은 열쇠와 메모를 발견했다. 메모에는 위험, 믿을 사람 없음, 서랍 속 열쇠, 지하실이라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들은 서둘러 박준영 대위의 집 지하실로 내려갔다. 어둡고 축축한 공간 안에는 오래된 금고가 있었다. 이상우는 조심스럽게 열쇠를 금고에 넣고 돌렸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고 내부에는 여러 장의 문서와 USB가 보였다. 이게 뭐죠? 김미란이 놀라며 물었다. 북한의 핵시설 위치와 군 내부 고위층 연루 음모에 관한 상세 문서들이에요. 준영이가 이걸 숨겨둔 이유는 분명합니다. 누군가가 군 내부에 깊숙이 침투해 있고 그 음모를 폭로하려 했던 거죠. 이상우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더 이상 파가 위험해진다. 그때 휴대폰의 낯선 번호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더 이상 깊게 파고들지 마라. 멈추지 않으면 너희 모두가 위험해진다. 그들은 우리 움직임을 이미 알고 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김태훈 대위가 말했다. 하지만 이상훈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준영이를 찾고 진실을 밝히기 전에는 멈출 수 없습니다. 그동안 군 내부에서는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됐다. 내부 고위층의 압력과 협박, 은밀한 감시가 이상훈과 김태훈 대위를 뒤쫓았다. 그들은 점점 고립되어 갔지만 서로를 믿고 협력하며 이 음모의 실체를 파헤치려 했다. 우린 이제 우리 편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이상훈이 말했다. 준영이도 이 싸움을 시작했을 때 외로웠을 거예요. 하지만 우린 그를 위해 끝까지 싸워야 해요. 김미란이 단호하게 답했다. 그날 밤 이상훈은 충성께 숲속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다. 어두운 밤하늘 아래서 그는 조용히 말했다. 준영아, 네가 남긴 진실을 꼭 밝혀낼게. 그리고 반드시 너를 무사히 데려올 거야. 충성은 그의 말을 듣는 듯 꼬리를 흔들며 곁에 머물렀다. 다음 날 이상훈과 김태훈 대위는 내부 고발자의 정보를 입수했다. 이 인물은 군 내부에서 음모를 알고 있었으며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알리려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걸 걸어야 해요. 이상훈이 말했다. 내부 고발자의 증언과 증거는 점차 군 내부 비리와 음모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만큼 적들의 반격도 거세졌다. 한편 최영자 여사는 집에서 기다리며 매일 준영이의 무사 귀환을 기도했다. 그녀는 이상훈과 김미란의 보고를 들으며 가슴 졸였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다. 준영아, 제발 무사히 돌아와줘. 우리가 모두 너를 기다리고 있어.
이상훈과 김태훈 대위는 내부 고발자가 제공한 단서들을 바탕으로 더욱 깊은 조사를 시작했다. 내부 고발자의 증언은 군 내부의 부패와 음모를 파헤칠 수 있는 중요한 열쇠였지만 동시에 그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칼날이기도 했다. 내부 고발자는 군 내 일부 세력이 핵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려 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태훈 대위가 보고했다. 이런 정보가 적에게 넘어가면 국가 안보에 치명적입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상훈이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하지만 그들의 수사는 점점 더 복잡한 미로 속으로 빠져들었다. 군 내부엔 그들을 감시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도사리고 있었고 곳곳에서 그들의 움직임을 탐지하려 했다. 우리가 어떤 정보를 캐내든 적들이 한 발짝 앞서 있습니다. 김미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그래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준영이의 안전과 국가의 미래가 걸려 있으니까요. 이상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한편 최영자 여사는 집에서 밤낮으로 준영이의 무사 귀환을 기도하며 이상과 김미란으로부터 수시로 상황 보고를 받았다. 그녀의 마음은 불안과 희망 사이를 오갔다. 어머니,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저희가 반드시 준영이를 찾겠습니다. 김미란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준영아, 어디에 있든 네가 무사하길 기도할게. 최영자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형, 이상훈과 김태훈 대위는 내부 고발자와의 비밀 접촉을 시도했다. 한밤중 어두운 골목길에서 만난 내부 고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들이 믿는 것 이상으로 깊은 음모가 있습니다. 핵심 인물들은 정치권과 군 최고위층에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이상훈이 말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내부 고발자는 경고했다. 그 후로 이상훈과 그의 팀은 적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러나 점점 압박은 심해졌고 수상한 차량들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추적받고 있어요. 서둘러야 합니다. 김태훈 대위가 긴박하게 말했다. 준영이가 남긴 USB 속 데이터를 분석할 시간이 별로 없네요. 이상훈은 긴장한 표정이었다. 분석팀은 USB의 암호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그 속에는 북한 핵개발 현황과 군 내부 부패의 증거, 그리고 박준영 대위가 수집한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이 자료가 공개되면 군은 물론 국가가 큰 혼란에 빠질 겁니다. 분석관이 말했다. 그래서 이 음모는 꼭 막아야 해요. 이상우는 굳은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상훈의 집 앞에 회한들이 나타나 그를 위협하고 급히 도망쳐야 했다. 이건 단순한 위협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깊이 파고들었다는 뜻이죠. 김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린 공공의 적이 되었어요. 이상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국가안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박준영 대위가 남긴 메시지를 따라가며 점차 음모의 정체를 밝혀냈다. 그 중심에는 한 명의 배신자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비밀 조직이 있었다. 이건 단순한 군사 기밀 유출 사건이 아니에요. 국가를 뒤흔들 엄청난 음모입니다. 김태훈 대위가 말했다. 준영이를 찾고 진실을 알리는 일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이상우는 굳게 다짐했다. 되영자매였다. 최영자 여사는 매일 밤 기도하며 아들의 귀환을 기다렸다. 그녀의 곁에는 김미란과 이상훈이 항상 함께하며 힘이 되어 주었다. 어머니, 반드시 준영이를 무사히 데려올 겁니다. 이상훈이 다짐했다. 그날까지 절대 포기하지 말아요. 김미란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이상훈과 김태훈 대위는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박준영 대위가 숨겨둔 USB에 담긴 기밀 문서 속에는 군 내부의 배신자만과 그들의 은밀한 계획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 배신자가 바로 모든 문제의 핵심입니다. 김태훈 대위가 말했다. 누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지? 이상우는 분노와 당혹감이 섞인 얼굴로 중얼거렸다. 그 배신자는 군 고위 간부 중 한 명으로 밝혀졌다. 그는 적국과 은밀하게 거래하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지원하려는 음모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 그의 목적은 막대한 이익과 권력 유지였다. 이제 이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김미란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공개하면 국가에 큰 혼란이 올 겁니다. 최영자 여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도 진실을 외면할 순 없습니다. 준영이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해요. 이상훈이 말했다. 이상훈과 김태훈 대위는 법적 절차를 밟아 배신자를 체포하고 관련자를 엄중히 조사했다. 언론과 국민에게는 철저한 보안 속에 제한된 정보만 공개되었지만 내부적으로는 국가 암가 안보를 위한 중대한 조치가 취해졌다. 한편 박준영 대위는 특수임무를 계속 수행하며 적국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위험한 현장에 있었다. 그의 사망은 위장 신분이었고 지금도 국가를 위해 싸우고 있었다. 최영자 여사와 김미란, 이상우는 그의 안전을 기원하며 매일 기도했다. 준영아, 네가 무사히 돌아오길 기도해. 최영자 여사가 조용히 속삭였다. 곧 다시 만날 거예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상훈이 단단히 다짐했다.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이상훈은 극비리에 전달된 소식을 받았다. 박준영 대위가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안전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김태훈 대위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드디어 그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놓입니다. 김미란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네. 며칠 후 박준영 대위는 가족과 동료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귀환은 모두에게 큰 감동과 희망을 안겨주었다. 준영아, 정말 무사했구나. 최영자 여사가 눈물을 흘리며 안겼다. 모두 덕분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희생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박준영 대위는 고개 숙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후 박준영 대위는 군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미를 더욱 헌신하며 내부의 부패와 음모를 막기 위해 힘썼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고 국가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 사건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음모는 여전히 존재했고 이를 막기 위한 싸움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준영 대위와 이상훈 그리고 그 가족과 동료들의 굳은 의지는 앞으로의 난관도 극복할 것임을 믿게 했다. 진실과 정의를 위해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상훈이 다짐하며 말했다. 박준영 대위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렸지만 그가 남긴 희생과 용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이 그 뜻을 이어받아 나라를 지킬 것이다.